닉 IPS를 오늘로 해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중수차입니다. 11월 11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그 신용잔고가 지금 5조를 좀 돌파를 했다는 뭐 뉴스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신용잔고가 얼마였을 때 주가가 정말 피크였는지, 그리고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였을 때 주가가 완전 바닥이었는지 이걸 한번 조금 2018년부터 해가지고 좀 살펴보고, 좀 최근에 5G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지수도 좀 최근 한 4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지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존 템플턴이라는 좀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좀 빌려가지고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과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과 미중 무역 이제 합의가 거의 될 것처럼 하다가 중국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미중 관세 철폐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지가 않는데, 중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래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완전히 뭐 파토를 낸 건 절대 아니고 좀 기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서로 얼마나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싶은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뜯어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랑 이제 S&P 500도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어제도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치는 모습 자체는 좀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자리에서 더 앞으로 몇 퍼센트나 더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하락할 그 퍼센트랑 이제 상승할 퍼센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를 것보다 더 내려갈 곳이 더 많은 그런 위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구간에서 신고가를 친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합의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주가가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다 반영이 돼서 그런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호재가 끝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추세가 좀 반전이 되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단기적인 하락은 좀 크게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꼭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0.6% 정도 빠졌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높이긴 했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좀 5일선을 깨면서 단기적인 그런 하락 구간,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지금 최근 좀 신용이 개인들이 오늘도 많이 사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차트상으로는 아직은 이제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600 한 중반이나 이제 초반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가 쭉 꾸준히 이제 증가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8월 달에 많이 떨어졌을 때가 거의 한 4조 8천억, 4조 5천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 5조를 뚫었습니다. 5조를 뚫고 오늘도 아마 그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신용 잔고가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지금 11월 7일 기준,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5조 1,500억 정도를 찍었으니까 굉장히 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2018년 1월부터 그 지금 2019년 11월까지 이제 고점과 저점 구간에서의 그 신용 잔고 비중을 제가 한번 좀 체크를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2018년 1월 달 이게 엄청나게 이제 900, 1000 돌파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론이 굉장히 그 팽배했을 때가 6조 4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조 대고 가장 저점이었을 때가 이제 4조였으니까 거의 2조 원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신용이 그만큼 많이 이제 있었던 구간이었고, 사실상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 더 많이 크게 떨어졌어야 됐는데, 여기가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그 지수를 그나마 조금 지탱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었었죠. 그래서 이때 18년도 1월달 가장 피크였을 때가 6조 4천억 원이었고, 10월달, 11월달 이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가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가 됐고 미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4조 3천억 원에서
저점을 찍었어요.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개인이 계속 사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큰 하락이 있기 전까지 그 피크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5조 8천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조 3천억 원에서 한 1.5조 원 정도가 이제 플러스 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일본 뭐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하락은 이제 4조 4천억 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4조 원대 초반 정도 가면은 이제 거의 저점이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신용 그 잔고로 보면은 그리고 한 5조 원대 후반을 가면은 거의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6조 뭐 넘으면서 그 이상을 갈 수 있겠죠. 그 주가가 이제 과열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상승이 이제 상승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신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6조 원을 넘는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5조 원대 후반이 되고 약간 대외적인 변수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조 1,500억 원이잖아요. 그 신용 잔고가. 그래서 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5조 원대 후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계속 지금 500대에서 600 후반 중반까지 왔으니까 신용 잔고가 계속 꾸준히 좀 늘었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 꾸준하게 지금처럼 상승하는 추세가 신용 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5조 원대 중반 후반은 또 금방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용 잔고로만 보자면은 당장에 뭐 급락이 나올 가능성 그래 높진 않지만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5조 원대 중후반이 만약에 된다면은 조금은 그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약간 현금화를 조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매도를 한 종목이 있는데 원익 IPS를 오늘로 해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원익 IPS에 대한 전망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좋아지죠, 디스플레이 좋아지죠, 그 비메모리 좋아지니까 이것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고 이게 한 2만 지금 8천 원, 2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분할 매수를 충분히 이제 시작할 만한 그런 가격대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건 한 수익률 20%, 30% 정도로 좀 분할 매도를 좀 다 완료를 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며칠 전에 또 야스도 좀 전량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야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그 영상을 좀 찍었어요. 2개월 전에는 2020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는 그런 내용도 찍었었고 한성 네오텍과 비교를 하는 그런 영상도 찍었었죠. 근데 2주 전에 이게 그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연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야스라는 종목은 사실 그 LG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대형 OLED 쪽에 그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한 3분기 정도면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 때문에 그때 이때 아마 매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8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수익률이 한 5%까지 갔던 것 같아요. 꽤나 수익률이 뭐 나쁘지는 않았던 구간인데 뚫지 못하면은 그냥 좀 계속 홀딩을 하고 있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 연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그 실적이 LG 디스플레이가 그 올해 계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종속 업체이기도 한 그런 야스가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같이 덩달아 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의 그 예전에 8월 달에 세웠던 그런 전략이 어떤 LG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 연기 때문에 약간 저의 이제 대응이 좀 바뀐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지연 때문에 실적이 좀 바로 잘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도 수익률이 한 플러스 15%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스 같은 종목은 아무튼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진 않았어요. OLED 대형 OLED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은 크게 수혜를 볼 종목이라는 것은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게 투자 시점 지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17,000원대가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단기간에 40% 정도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주가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단기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전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그런 자리가 이제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비록 매도는 했지만 이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OLED 투자가 이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충분히 이 종목을 다 떠나고 과매도 구간에 가게 되면은 다시 그 이제 공포의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의 포지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신용장구와 그리고 이제 원익 IPS와 야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